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오픈소스 AI 모델들을 쉽게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AI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나 아니면 GitHub 이런 데 잘 둘러보면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전부 다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컴퓨어에서 구동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먼저 시험 삼아서 한번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모델 카탈로그에 탑재를 해가지고 직접 사용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컴피 UI에서 이미 통합이 되어 있지만 사용해봤을 때 그렇게 편하거나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QN3 TTS 모델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 중에 하나라서 먼저 탑재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음성 복제 모드가 있고 보이스 디자인, 그다음에 프리셋 음색,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놓고 최적화까지 맞춰놓은 상황인데요. 컴피 UI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TTS 같은 모델들은 파이썬 관련 라이브러리 설치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설치하고 또 다른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 설치를 했더니 여러 가지 환경이 꼬이게 돼가지고 컴피 UI를 재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컴피 UI 폴더를 여러 개로 나누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TTS 사용할 때는 이 폴더로 들어가고 동영상 만들 때는 저 폴더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TTS 쪽 계열들의 모델들은 되도록 이 프로그램 안에서 모아놓고 모델들마다 각각 격리된 공간에서 실행하도록 설정을 해놔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리시켜서 작동되는 구조로 설정을 해놨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설치된 복스 CPM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공간에서 모델이 실행하도록 설계가 들어가고, QN3 TTS를 사용할 때는 또다시 별도의 공간에서 모델이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놔서 서로가 아무런 간섭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QN3 TTS 1.7B 모델, 이게 좀 더 기능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설치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건데요. 지금 제가 도커를 실행을 안 시켜놨어요. 이거를 실행을 해놓고 이런 모델들을 돌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도구거든요. 앞으로 많은 AI 모델들을 다루시다 보면은 이 도커라는 프로그램은 거의 필수로 여겨지는 만큼 되게 유용한 모델이니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AI 런처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시는 거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세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도커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그냥 켜놓고 X 버튼 눌러서 시스템 트레이로 빼놓고 그냥 유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시도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설치가 진행 중이고요. 도커로 격리된 환경에서 모델을 다운받으면서 이제 세팅 중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그 창도 볼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동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설치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결국에는 딸깍 해가지고 실행 버튼만 누르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다운로드하고 저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놓으셨다면 넉넉 잡아서 한 30분 잠깐 자리 비우신 다음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QN3 TTS 1.7 빌리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기능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셋 음색입니다.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소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킨 목소리고요. 한번 밑으로 내려서 테스트를 해보죠. 맨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실행 버튼 딱 누르시면요. 바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 창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상태바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컴퓨 UI 사용하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 상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세팅해놨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노드 중에 현재 PC 점유율 상태 같은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VRAM 점유율을 좀 보려고 작업 관리자를 켜봤는데요. 생성하는 동안에 한 8기가에서 8.5기가 정도 VRAM 공간을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컴퓨터에서 모두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TTS 결과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바로 실행해서 보실 수 있도록 여기 팝업을 띄워놓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한번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Q3 TTS 1.7B 프리셋 음색 모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과 분위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QN3 TTS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가 신경을 좀 따로 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컴퓨터에서도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말이 갑자기 끝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끝에 보시면은 단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에 모음이 잘리는 듯한 그런 출력 결과가 항상 만들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점도 많이 붙여보고 느낌표도 붙여보고 하면서 텍스트를 연장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만들려고 했는데 매번 그렇게 신경 써서 하기가 귀찮고 번거롭고 해가지고 이제 TTS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마무리를 항상 끝에 약간의 여백을 남겨줘서 끝맺음이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추가 기능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리셋 음색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말투 지시, 보이스 설명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이 가능하도록 커스텀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감정 표현이 가능한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스 디자인이 있고요. 하나는 프리셋 음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감정 표현이 가능하고 그 감정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슬픈 감정인지 기쁜 감정인지 빠른 말투인지 느린 말투인지 이런 것들을 보이스 설명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은 모델 페이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이게 어떤 모델인지 소개가 쭉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소개가 쭉 나와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AI 스튜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복잡한 파이썬 코드들을 그냥 딸깍 하면은 실행할 수 있게 구현해 놓은 래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모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게 구현해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만들 때 이 공식 모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자세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GitHub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GitHub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이 GitHub 쪽에서 보면은 블로그로 들어간 링크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서 설명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을 쭉 내려보면서 이 모델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가, 이 모델을 올바르게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보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말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를 예시를 들어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 모델이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럴 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사례를 직접 체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 목소리를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참조 음성 복제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서 참조 오디오 파일을 입력할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고요. 제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집어넣은 레퍼런스 오디오에서 말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직접 써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말이 연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준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VRAM 사용량을 보면은 8기가를 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음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발음이 또렷한지, 문장의 흐름이 부드러운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짧은 설명문을 천천히 읽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감정이 과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제 목소리랑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목소리 톤으로 앞으로 생성이 된다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프롬프트만 계속 변경을 해주면서 말만 바꾸면은 항상 매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참조 음성 복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는 약간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어책 읽는 듯이 평범한 말투에 평범한 어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프리셋 음색, 그 다음에 보이스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지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양한 감정 표현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프리셋 음색 들어가서 소희라는 목소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 버튼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음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발음이 또렷한지, 문장의 흐름이 부드러운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짧은 설명문을 천천히 읽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감정이 과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도구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도록 친절하지만 차분한 말투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되고,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멈춘 뒤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1분 길이가 깔끔하게 잘 완성이 됐고요. 지금 목소리가 약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투를 지시를 한번 해보죠. 대사를 입력할 때는 한글로 해도 되지만 영어로 입력했을 때가 가장 잘 작동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챗 GPT한테 프롬프트를 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소리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받았고요. 대사 부분은 약간 줄여가지고 생성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고요. 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음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발음이 또렷한지, 문장의 흐름이 부드러운지 확인해 주세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짧은 설명문을 천천히 읽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고 너무 감정이 과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네, 결과물이 저도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공유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니까요. 점점 앞으로 카탈로그도 다양한 모델들이 추가가 될 거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4개의 모델들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하나는 4월 14일에 출시한 동영상 생성 모델이에요. 새로운 동영상 생성 모델이라서 신기해서 설치를 해본 건데 지금 마우스가 계속 X를 그리고 있거든요. 영 아니올시다 약간 이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냥 설치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스 CPM 이거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TTS 모델인데요.
보시면 옵션이 5가지나 돼 있어요. 그래서 QN3 TTS보다 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거를 어제 세팅을 해놓고 다 실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델도 엄청나게 성능이 뛰어나고 만족한다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QN3 TTS도 써보시고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능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작자들이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GitHub 모델 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 자세하게 정보를 알아보시고 이 모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걸 보시면서 직접 밑에서 파라미터 같은 거 숫자도 조절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옵션을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GitHub로 들어가 주십니다. GitHub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맨 위에 링크를 들어가 주시고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 버튼 눌러 주시고 Dino AI Studio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AI Studio 입력을 해주시면 맨 위에 윈도우 인스톨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설치 방법은 정말 자세하게 다 써놨거든요. 다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챗 GPT랑 제미나이한테 도움을 받으시라고 여기서 도우미 프롬프트 기능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오른쪽에 복사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GPT나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입력을 해서 대화를 거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게끔 시스템 지침 같은 걸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챗봇이랑 대화하면서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챗 GPT를 이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무료 플랜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GPT 기본 설정이 상당히 좀 멍청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모델을 선택을 하고 검색 기능까지 활성화를 시켜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딥시크가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딥시크 모델인데 얘네들은 추론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무료로도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문가 옵션 키고 깊은 생각 키고 검색은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잘 알려주니까요. 기존에 챗봇을 사용하실 때 유료 결제해서 쓰고 계신 게 없으신 분들은 딥시크, 그 다음에 QN챗, 그 다음에 그록, 클로드 이런 쪽으로 오히려 돌려서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 기능이나 추론 기능을 켜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을 잘 해주거든요. 자, 그럼 페이지로 돌아와서 큰 맥락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옥 같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환경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리눅스 환경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재부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부팅하고 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도커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3가지 방식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PC를 오염시키지 않고 원할 때 언제든지 깔끔하게 삭제 버튼만 누르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요. 설치하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삭제를 하시더라도 찌꺼기 없이 지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설치가 완료되고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런처가 실행이 되고요. 업데이트 내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 놨거든요. 그래서 얘 버튼만 눌러주고 업데이트가 진행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국어 기능도 지원을 하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이렇게 5개 국어도 지원을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영상 찍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급하게 찍느라 설명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어떤 모델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추천해 주시면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